모든 교과목에 다 써먹을 수 있고, 그 심지어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도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공부법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릴 거거든요. 지금이 사실 7교시예요. 굉장히 피곤할 수밖에 없는 시간. 그런데 적어도 오늘이 여러분하고 저하고 첫 만남이기도 하고, 오늘 수업이 사실은 앞으로 선생님하고 여러분 하는 수업 중에서 제일 중요한 수업이기도 하고, 평생 써먹을 수 있다면 안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피곤하지만 이것만큼은 좀 건져 가시면 여러분들한테 진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진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은 이거 끝나고 선생님한테 필통을 던져도 좋아요. 알겠죠? 네, 그렇게 호언장담을 처음부터 했습니다. 청춘다! 자, 처음에 박수만 한번 잘해줘. 알겠지?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환영하고 여러분에게 환영받고 싶은 국어왕 환영쌤입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이 첫 번째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환영을 해주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녹화가 시작되니까 갑자기 멘트가 너무 전형적인 멘트가 나오죠? 오늘 여러분들은 선생님을 아주 잘 만난 거예요. 선생님은 여러분한테 어떤 걸 가르쳐 드릴 거냐면요, 공부법을 가르쳐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지금 막 질문을 제가 막 던질 텐데, 질문할 때 여러분들이 아까처럼 호응을 잘해주고 대답을 잘해주면 굉장히 좋겠어요. 근데 보통은 선생님들이 질문 던질 때 학생들이 대답을 주저할 때가 되게 많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혹시나 틀리면 어떡하지? 그러면은 되게 민망한데?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안 그런 경우가 많은데, 괜찮아요. 정답 없어요. 선생님도 선생님 전문 분야가 아니면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배우는 단계니까 얼마든지 틀려도 되고, 그거 가지고 무한하게 안 해. 그러니까 마구마구 대답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선생님이 질문할게요. 여러분들 공부할 때, 공부를 시작할 때 맨 처음에 우리가 해야 할 행동 혹은 과정, 이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공부를 시작할 때. 책상 정리. 책상 정리. 맞아요. 막 분주하면은 정신없어가지고 공부 어떻게 하겠어? 자, 또. 앉아야죠. 물론 요새 서서 하는 데스크 책상도 있지만 일단 앉아서 공부하는 게 기본. 또 플래너. 계획이 있어야죠. 우리가 아무 계획 없이 그냥 하게 되면 중구난방으로 공부를 할 수도 있게 될 겁니다. 근데 선생님이 생각할 때 시험을 잘 보려면 일단은 암기부터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 요새는 암기 뭐가 중요해요? 다 검색해가지고 다 나오는데 인간이 데이터를 저장할 필요는 없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암기가 사실은 공부의 단계 중에서 가장 기본이자 전제 조건이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숫자에 대한 개념이 없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와 같은 사칙 연산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그런 정보가 없으면 바로 함수나 방정식이나 그런 거 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할 수 없죠. 세상의 모든 과목, 모든 공부는 일단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까지 동감을 하겠어요? 아니, 봐봐요. 생명과학이라고 한다면 적혈구에 대해서 배우고 헤모글로빈에 대해서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과목에서는 새로운 정보를 여러분한테 제공하고, 그 정보를 여러분들이 갱신하고 확장시키면서 이해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공부의 기본적인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꼭 드리고 싶은 게 바로 뭐냐면, 어떻게 하면은 암기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방법을 오늘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자, 도움이 되겠죠? 이것만 잘 들으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 첫 번째를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정의에 대해 이해한다. 그 다음에 오늘은 나아가서 우리가 배우는 수업의 교과목인 문학의 정의를 파악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설명 방법이라는 거, 이걸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의가 뭘까요?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어. 미안해. 이런 정의가 아니고요. 악과 선을 나누는 그런 정의가 아니고, 이 정의는 뜻을 밝혀주는 거예요. 근데 자, 이제 여러분한테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는 설명 방법이에요. 근데 어떤 설명 방법이냐? 자, 뜻을 분명하게 밝히는 설명 방법이다. 그런데 뭐에 대한 뜻일까? 대상에 대한 혹은 개념에 대한 뜻을 밝혀줘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벌써부터 따분해지기 시작을 했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저렇게 하지? 근데 이 정의가 모든 교과목, 모든 학문, 모든 배움에 반드시 들어갑니다. 심지어 정의의 효능은
여기에만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소개시켜주고 싶을 때도 이걸 써먹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만한 유튜버가 누가 있을까? 자, 선생님이 최근에서야 알게 된 유튜버가 있었죠. 이 알고리즘에서 갑자기 뜨더라고요. 혹시 우정잉이라고 아는 분 있어요? 네, 우정잉. 근데 우정잉이라고 하는 유튜버를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고 소개를 할까? 자, 우정잉은 남자다라고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를 해볼게. 자, 우정잉 아는 사람 손? 알긴 알아요? 예, 그런데 이거 맞는 정의예요? 틀린 정의예요? 틀려요, 정의. 왜 틀려요? 여자죠. 여자니까. 그렇죠. 제가 지금 정의의 잘못된 예시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어요. 왜? 지금 보통 정의는 A는 뭐다? B다 형식을 가지게 되는데 이거는 우정잉은 남자가 아니니까 벌써부터 틀렸어. 근데 나 우정잉을 소개시켜 주려고 하는데 내가 예를 들면 이 유튜버 되게 재밌어. 이것 좀 봐. 그 우정잉 뭐하는 유튜버인데 우정잉은 남자야. 여기서부터 소개가 잘못됐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맞아요. 얘는 틀리고 얘는 맞아요. 근데 우정잉은 여자야. 자, 이거 친절한 소개야? 아니면 좀 별로야? 별로예요. 왜 별로예요? 장문보가 너무 없어요. 맞아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여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범위가 너무 큰 거야. 울타리가 너무 커. 그래서 이 울타리를 어떻게 해주면 좋냐면 적합한 울타리를 찾았지만 그거를 조금 더 좁혀주면 더 좋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자 스트리밍 하는 유튜버다. 예, 생방송으로 이렇게 하는 건 스트리밍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자 스트리밍 유튜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좁혀졌죠. 울타리를 좁혀졌어요. 어때요? 이러면 좀 더 좋은 소개인가요? 네, 좀 더 좋은 소개죠. 그런데 여자 스트리밍 유튜버가 세상에 얼마나 많을까? 정말 많지. 자, 이렇게 얘를 이 대상 한 명을 포함할 수 있을 이 울타리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범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범주. 그리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익숙한 말로 얘기를 하면 카테고리라고 얘기를 해요. 일단 정의의 첫 번째 방법이에요. 범주를 잡아주는데 좁혀주는 게 좋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만으로 부족할 때 한 가지를 더 과정을 추가를 합니다. 바로 두 번째 과정이에요. 이 두 번째 과정은 무엇일까? 바로 뭐냐면 특징을 잡아주는 거예요. 특징. 여기에다가 특징. 혹시 우정잉 본 친구라고 한다면 이 우정잉이라는 하는 사람이 뭘로 떴는지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어떤 걸 매력으로 이렇게 작용을 했을까? 성격일 수도 있고 뭐 키가 작고 얼굴도 예쁘고 이런 것들을 다 여기에다가 특징으로 적을 수 있는 거예요. 얼굴 예쁜 여자 스트리밍 유튜버, 얼굴 하얀 여자 스트리밍 유튜버, 그리고 체구가 작은 여자 스트리밍 유튜버라고 할 수 있는데 전 여기에다가 저만의 정의를 한번 내려볼게요. 경상도 사투리를 매력적으로 쓰는 여자 스트리밍 유튜버다.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때요? 친구들한테 소개를 할 때 좀 더 그럴듯한 소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 이걸 가지고 이 구조를 배우는 것만 가지고도 친구들한테 무언가를 소개하거나 가르쳐줄 때 훨씬 더 잘 가르쳐줄 수 있게 됐어요. 바로 뭐냐면 내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어. 이 대상을 포함하는 범주를 잡아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좁혀준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치, 내가 생각하는 특징을 덧붙여주면은 뭐가 완성된다? 뭐가 완성된다? 네, 정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놀랍게도 대부분의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모든 교과목의 학문, 거기에 있는 새로운 정보들은 다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19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선생님이 이거를 읊어볼게. 코로나19는 RNA 바이러스인데 2020년에 중국 우한에서 발생하여 인간과 동물에게 호흡기와 소화기에 광범위한 감염을 일으키는 왕관 모양의 RNA 바이러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한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이 구조를 바탕으로 암기를 했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배울 때 일단 뭐를 잡아줘야 된다고? 범주. 얘는 뭐다 할 때 이 범주를 잡아준 다음에 앞에 말한 그 특징들을 키워드로 기억하는 거야. 키워드. 뭐냐면 핵심어로 기억을 하는 거죠.
아까 말한 게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발생지가 어디라고? 중국 우한. 자, 그리고 어떤 대상한테 하는 RNA 바이러스지? 인간과 동물. 그리고 어디에 타격을 주지? 호흡기랑 소화기. 그리고 또 어떤 모양이지? 그치, 왕관 모양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왜 이거를 기억을 하냐면 그 특징 하나하나들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했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한 말이 정보가 굉장히 길고 다양해. 길고 다양하지만 이거를 하나 키워드만 기억을 했을 때 어떻게 된다? 이 범주와 특징이라는 구조를 알고 이 키워드와 함께 할 때 외워지더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구조를 모두 다 알면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이 정의를 잘 사용해서 암기도 잘할 수 있고요. 나아가서 친구들한테 무언가 설명할 때도 굉장히 잘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정의에 대한 이해를 해줬는데 오늘 우리가 문학에 대해서 배워볼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문학의 정의도 이 패턴으로 한번 알아보자고요. 자, 이걸 어떻게 지우지? 다 지우려면 제일 오른쪽에. 네. 자, 굉장히 잘 가르쳐줬는데 봐요. 선생님은 여러분한테 무언가 가르치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저한테 가르쳐주고 이런 걸 배우게 돼서 짜잔! 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칠판 지우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럼 난 여러분한테 뭘 가르쳐드렸냐? 문학의 정의에 대해서 가르쳐드려야겠죠?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죠. 문학은 땡땡이다. 라고. 정답!